이렇게 소비자의 쇼핑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PC, 온라인에서 또 PC에서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나도 소액 결제 몰라, 되게 많이 하거든. 모바일로. 그래서 근데 쇼핑몰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면 다른 유통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렇게 그런 다른 유통산업 전반에 동반 침체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내 친구가 코리아 페스타를 정부가 이제 코리아 페스타라는 걸 매년에 하고 있거든. 소비를 이제 많이 밖에 나서 돈을 좀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쇼핑 페스티벌이야. 9월 막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밖에 나서 오프라인에서 돈을 쓰라고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오프라인 쇼핑을 할 오프라인 공간을 닫아놓고서 어?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엇박자인 거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쇼핑 외식, 워터파크, 스포츠 액티비티, 인도어 서핑, 도서관, 서점,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소비자 상당수가 가족 단위 고객이야. 그래서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주말에 당장 갈 데가 없어지는 가족이 많아지는 거지. 어떻게 맨날 야외로 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봄, 가을이 없잖아. 아주 더운 여름이거나 아주 추운 겨울이야. 또 그 나머지 기간들은 또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좋지 않아. 그렇게 실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데 실내로 여가를 보내는, 레저를 보내는 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실내로 바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닫아버리면 갈 데가 정말 없어지는 거지, 가족들이. 그 피해는 결국엔 또 나의 피해, 내 친구의 피해, 내 가족의 피해가 되는 거지. 응? 데이트는 어디서 할 거야? 맨날 외곽에 나가겠어. 응? 자,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은 회전목마 미니트레이,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이런 도시 외곽에 있는 아울렛은 주말하고 공휴일에 거의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야. 응? 이 부분은 내가 취재한 분인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때문에 평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어렵대. 그래서 주말에 가까운 데서 구경하고 먹고 즐기고 애들 풀어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뭐 엄마 부모님 쇼핑하는 동안에 애들은 서점에 가가지고 책 보게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이렇게 몰링하는 유유자적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놨거든. 근데 1월에 문 닫으면 당장 갈 데가 없어졌다는 거야. 또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추모 씨는 평일은 어려워서 주말에 아울렛으로 놀러 가. 나도 주말에나 아울렛에 갈 수 있지. 만약에 주말에 아울렛을 주말에 이렇게 닫아버리면 주말에 주중에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거야. 응? 아, 골목에 갇힌 유통. 이거 다 제가 썼어요. 이거 쓰느라고 지난 한 달간 엄청 고생했어. 그리고 나 이거 읽어봤는데 오늘 신세계 그룹의 정영진 부회장 있잖아. 그런 정영진 부회장의 얘 좀 치워야겠다. 좀 치우고 정영진 부회장 아들이 벌써 20살이 된 거야. 자, 그 20살 정해찬 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갑자기? 정영진 부회장의 장남이 정해찬 씨인데 20살이야. 이 친구가 어, 조선호텔 인턴으로 입사를 했대. 왜?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아이비리그 명문대 코넬대에 입학을 했는데 전공이 호텔 경영학인 거야. 조선호텔이 신세계 계열이잖아. 이 코넬대는 완전 시골에 있는데 여기는 학비가 1년에 2억? 어쨌든 굉장히 부유한 사람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 특히나 시골이라서 그 뭐 기숙사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든대.
코넬대가 건축과 수의학과를 비롯해서 호텔 경영학과도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명문 사립대야. 응? 전 세계 어느 도시든 코넬대에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 없는 곳이 없대. 근데 여기서 코넬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물론 우리나라 학연 지연이 너무너무 세잖아. 근데 코넬대 학연도 장난 아닌 거야. 코넬대 정용진은 브라운 대학을 나왔는데,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 대학 나왔거든. 근데 코넬대 나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야. 그리고 투톱인 LG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둘이 항상 경쟁하잖아. 국내 뷰티 기업으로서 양톱인 건데, 선배가 누구냐면 차석용 부회장이야. 부회장님이야. 그 차석용 부회장님하고 서경부 회장님 둘이 같은 학연으로 얽혀 있는데, 서경배 회장님은 굉장히 상생 마인드가 되게 강한 분이야. 그래서 당신이 코넬대를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코넬대는 누군가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서경배 회장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하며 무조건 코넬대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서경배 회장님한테 추천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anyway, 코넬대 하면 이제 서경배 회장님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 장남 정해찬 씨는 코넬대를 나와서 작년에 입학을 해서 이번에 이제 조선호텔에 인턴으로 들어왔대. 근데 내가 중요한 건 그가 뭐 호텔업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고, 응? 또 호텔업의 신세계 그룹이 요즘에 호텔 사업을 또 세게 하는 게 조선호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고급스러운 뭐 부티크 호텔 같은 걸 에스케이프도 19일날 런칭한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신세계 그룹이 좀 호텔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해. 근데 사실 롯데그룹은 호텔이 되게 계열사가 되게 많거든. 전 세계도 있고, 응? 하와이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블라디보스토크랑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 뭐 비즈니스부터 꼭대기에 있는 저기 시그니엘까지, 6성급 호텔 시그니엘까지 롯데그룹이 호텔 사업을 세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신세계그룹은 호텔업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아들이 여기 들었다는 거는 아마 좀 향후에 키우지 않겠냐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최근 신세계그룹이 자체 브랜드 최고급 부티크 호텔 에스케이프를 선보인 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자간담회가 17일 날 있거든. 내가 기자간담회 17일 날 있으니까 사진 많이 찍어오고 동영상 많이 찍어와서 그 레스케이프를 오픈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 가서 잠을 자보게 숙박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사진이야. 누구 닮았나? 고현정 닮았나? 정영진 닮았나? 자, 봅시다. 아까 사진 있었는데. 정희찬 씨 여기 있다. 이건 페이스북이고, 정희찬 사진은 아까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친구가 89년생이야. 응? 89년생이고, 아니지? 박현주 회장의 장녀 박하민 씨가 89년생이란 거구나. 20살이면 89년생일 리가 없지. 자, 볼게. 이름이 뭐야? 정혜찬. 찾아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또 항상 또 사진이 중요하지. 이거 봐. 고현정 아들 미국 코넬대.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혜찬. 여기 있다. 이렇게 생겼어. 딸은 고현정하고 닮았다. 아들은 확실히 정현진 부회장을 닮았네. 응?
제대로 된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정해천 조선호텔 입사. 어머, 우리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나 봐. 그 분명히 신문에선 있었거든. 내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 내려달라고 할 때 가끔씩 관계 때문에 사실은 내려주기도 해.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고요.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갑시다. 내가 최근에 또 쓴 기사야. 요즘에 정말 난리더라. 안티 플라스틱 전쟁인 것 같아. 여기저기. 친환경. 자, 친환경을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오염된 게 턱밑같이 와서 우리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폐비닐 사태, 라돈 침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우려해서 화장품이니 뭐니 다 친환경, 샴푸도 그렇고 난 샴푸 굉장히 신경 써서 쓰거든. 친환경 샴푸, 그러니까 화장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으로. 그래서 되게 머리가 뻣뻣해지는데 그래도 되게 건강해졌어. 친한 자연주의 화장품 같은 거 쓰니까 샴푸를 쓰니까 샴푸가 제일 중요하대. 머릿결 왠 줄 알아? 딴소리 하는데 지금 샴푸가 왜 중요하냐면 두피가 피부잖아. 이 머리를 만약에 빡빡 깎았다고 생각해봐. 빡빡 깎았으면 자, 해가 비쳐요. 자외선이 비쳐. 밖에 나갔어.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를 것 같아?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돼.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두피가 피부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 따라서 만약에 얼굴은 되게 좋은 화장품으로 그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간 오가닉 화장품으로 썼다고 생각해봐. 근데 머리는 만약에 화학 성분 가득한 샴푸를 막 써봐. 그러면 여기는 괜찮고 피부는 안 괜찮나? 그치? 그래서 샴푸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거, 올가닉,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간 그런 제품을 꼭 골라서 써야지 일단 머리가 안 빠져. 젊어서 머리를 관리해야지 되는데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머리도 탈모도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거야. 옛날에는 남자만 탈모가 됐으면 요즘에 여자 탈모도 되게 많거든. 할머니 보면 이렇게 머리가 숭숭숭숭해서 속이 다 들여보다 보이잖아. 음. 어쨌든 그렇게 환경의 이슈가 되게 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환경 이슈,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거든.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종류가 89억 톤이래. 이 중에 75%인 63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된 거야. 응? 근데 이게 이런 문제, 이런 비닐, 플라스틱이 절대 이렇게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로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에 스타벅스 가보면은 그 스트로 빨대도 종이 빨대로 만든다고 하고 요즘에 커피 마실 때 매장에서 있으면은 종이컵을 안 쓰고 종이나 비닐컵 그 플라스틱 컵을 안 쓰고 머그잔을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완전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 모든 곳이. 응?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대. 그리고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 자, 2020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자,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 패션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업사이클링으로 환경보호에 나서고 있는 내용을 내가 기사로 다뤘어. 이게 뭐냐면 네판데 레인트리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뭘 만들었냐면 자 보니까
전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있지. 비 오면은 주는 그 비닐, 어디 왜 빌딩에 들어갈 때 보면 우산 비닐 커버 있잖아. 그게 나도 그 보면서 참 많이 쓰여진다고, 많이 버려지고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이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파가 우산 비닐 커버 사용 줄이기 위해서 짜투리 원단을 사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우산 커버를 제작했어. 신기하지? 그래서 비가 오면 자라나는 특별한 나무. 그래서 그런 재활용 우산 커버를 만들고 또 우산 커버 건조를 하고 보관할 수 있는 나무. 그걸 레인트리라고 이름 붙여서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건물 이용객들이 우산 커버를 사용한 다음에 이를 레인트리에 걸면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해서 나무가 자라나는데 동참한다는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 이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산 커버 사용량이 많은 데가 이제 서점이잖아. 책이 젖으면 안 되니까. 영품 문고. 여기에 총 3대의 레인트리하고 1000개의 우산 커버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걸 설치 운영을 한대. 그리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뭐 갤러리에 된 뭐 성수동 어반소스, 대구 빌리웍스 이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이제 조금씩 나는데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친환경적인 캠페인을 하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아이고 얘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요즘 삼성물산 패션 업체도 안 되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11만 6천 원 하는구나. 3.7% 떨어졌어. 이거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되게 슬퍼하겠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상한 걸 잘 눌러. 자, 어머! 뭐 한 거니? 자, 또 어디가 있을까? 사진 보니까 빈폴이 있네, 빈폴. 빈폴. 빈폴이 얘네가 자전거 모양이잖아. 네 가슴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자전거 도시에 버려진 자전거를 업사이클링해서 섬마을에 기부하는 바이크 위 라이크 캠페인을 진행한대. 그래서 업사이클링 자전거 100대를 얼마 전에 뭐 어디 전라남도 신안군에다가 기증했다고 그러네. 이 증도가 요즘에 또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광지로. 그래서 또 정말 내가 맨날 쓰는 건데 이 아디다스가 그 아디다스가 많이 변했어. 내가 아디다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해. 그 나이키보다는. 왜냐면 이런 친환경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얘네가 2015년부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얘네가 무슨 폐기물로 만든 뭐 옷도 만들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신발부터 뭐 만들고 얼마 전에는 그 한강에서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무슨 또 행사를 진행했더라고.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인터뷰하기로 한 분인데 우리 왜 체험 마케팅으로 유명한 화장품 러쉬라고 영국 브랜드 있거든? 그 러쉬라는 영국 브랜드가 뭐냐면 지나갈 때 막 향이 되게 가득하고 팩 같은 거 되게 많이 팩을 주로 많이 파는 영국 브랜드야. 지나갈 때 향이 엄청나게 좋은 향이 나는. 근데 얘네를 비건 뷰티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친환경 브랜드야. 그래서 바다 환경 쓰레기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터틀 젤리밤 입욕제를 얼마 전에 내놨더라고. 그래서 멸종 위기 중인 바다 거북은 버려진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어서 질식사해서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 이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터틀 젤리밤 밤 뱃속에 흰색 한천을 담아서 비닐을 형상화했대, 디자인을. 그래서
입욕제가 물에 풀리면서 나오는 흰색 물줄기는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을 연상케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러쉬도 좀 친환경적인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제품 만들 때도 친환경적인 걸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 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내가 만난 분이야. 기자 누나는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매주 한두 명은 최소한 인터뷰를 하거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댓글로 만약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내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또 인터뷰 기사에 담지 못했던 뒷얘기들 그런 것들도 많이 전달하려고 인터뷰한 내용은 이때 많이 소개하려고 해. 이번에 만났던 분은 미슐랭 스타 원스타 미슐랭 별 한 개를 받은 리스토란테 에우라는 이탈리안 식당이에요. 정통 이탈리안 식당. 여긴 좀 비싸서 못 먹긴 하는데 이분이 너무 비싸니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크아웃 브랜드를 내기도 했어요. 그 뽀모라고. 에오라고. 구름 에오라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구름 에오라는 그 테이크아웃 브랜드를 냈고 또 만약에 마켓컬리 같은 데서는 가서 가정 간편식으로 집에 가져가서 사서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뽀모라는 브랜드도 내긴 했거든. 근데 이분한테 들은 것 중에서 내가 특이한 게 뭐였냐면 분명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 고열보다 저온 요리가 좋대. 왜냐면 당연히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영양분을 해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저온 요리가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압력밥솥은 15분 만에 하는 게 밥이 압력밥솥이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열이겠어. 심지어 급한 고열에 흰 쌀밥.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 근데 난 맨날 이것만 먹었어. 압력밥솥에 흰 백미. 그러면 당뇨 가능성,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되게 구수한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지? 응? 나 여기 가봤다. 여기는 어디냐면 가든파이브, 문정동에 가든파이브 있잖아. 거기에 이 이탈리안 음식을 창작 음식 이탈리안 정통 요리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있어.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런 공방은 처음이래. 이분은 공방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걸 바로 팔아달라고 막 소비자들 욕을 했는데 여기서는 판매는 안 하고 그냥 만들기만 하더라고. 음,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날씬하고 예뻐질 수 있나요? 항상 나의 관심사는 어떻게 건강하게 예쁘게 오래오래 사는가이기 때문에 셰프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일단 하얀색 쌀밥, 흰 쌀밥만 피하래. 왜냐하면 흰 쌀밥이 일당류 탄수화물인 거야. 대신에 퀴노아, 병아리콩, 보리, 곡물, 빵 같은 양질의 다당류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그분이 권했는데 흰 쌀밥은 정말 맛있어.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고 그치. 내가 노력해서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 퀴노아를 한번 먹어봤는데 최선을 다해 먹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더라. 정말 어려웠어. 근데 고열의 압력밥솥에 한 백미가 가장 위험하대. 차라리 식은 밥이 낫다는 거야. 내가 처음 알았어. 왜 우리 귀한 사람들한테 뜨뜻한 쌀밥을 올려줬잖아. 이만큼 두꺼운, 이만큼 이렇게 수북이 해가지고. 응? 근데 식은 밥이 더 낫대. 왠 줄 알아? 나 이거 진짜 몰랐어. 열이 식어야 탄수화물 당분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야. 난 이제 찬밥만 먹을 거야. 식당에도 찬밥만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어. 밥을 할 때도 나는 압력밥솥이 더 좋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전기밥솥은 전기장판처럼 전기가 흐르니까 몸에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밥을 할 때도 압력 기능은 낮으면서 취사 시간이 45분가량 걸리는 오래 걸리는 전기밥솥을 추천하시더라고. 즉 여기서 말이듯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야. 응? 온도. 그래서 자 저온 요리가 좋다고 그랬잖아. 이분이 얘기했는데
좋은 요리, 음식 만들 때 재료가 가진 개성, 특성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 특징을 살리는 기법 중 하나가 좋은 요리인 거야. 근데 이탈리아랑 한국이 익힌다는 개념부터가 다르대. 그래서 이탈리아에 그분이 갔을 때 모든 식당이나 어딘가에 가면 화력이 한국처럼 이렇게 세지 않다는 거야. 모든 곳이 화력이 되게 약하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탈리아는 계란은 45도, 채소는 50도부터 익기 시작한대. 이탈리아는 재료에 따라서 데이터 및 물리적으로 성분이 익으면 익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봐서 푹 익었으면 익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음, 앞으로 나는 찬밥을 먹기로.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내가 정말 댓글을 많이 얻은 기사야. 중간이 사라졌다.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도 있는 것처럼 자, 중간이 사라졌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간 가격대는 안 산다는 거야. 애매한 가격대는 안 사.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상 모든 브랜드들이 중간 가격대란 말이야. 애매한 가격대. 즉 아주 싸게 팔려면 그만큼 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잉 파워가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바잉 파워가 가능한 거. 너무 어렵나? 자, 미안. 자, 음, 어, 즉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 근데 중소기업들은 많이 생산할 수 없단 말이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낮추기에는. 그런 중가 가격은 잘 안 나가고 아주 비싸거나 비싸서 내가 이거는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싼 거에 지갑을 열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아주 출중한 거.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유니클로 응? 그런 곳 그런 SPA 브랜드, 스파 브랜드, 패스트 패션 이런 데만 돈을 여는 거야. 응? 지갑을 여는 거야. 저 누나가 백화점 3사에 전화를 다 걸었어. 그런 다음에 상반기 명품이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야. 그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소비가 안 된다. 힘들다 그랬는데 글쎄 명품만 엄청나게 상반기에 많이 늘었어. 또 어디냐면 리빙 쪽, 인테리어, 각 집을 꾸미는데 그런 데에만 지갑을 연 거야. 그리고 다른 건 다 잘 안 됐어. 그래서 보통 백화점의 그 상반기 명품 매출 성장률이 10%에서 최고는 30%.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백화점은 29점 몇 퍼센트, 30% 가까이 성장을 했어.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역시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디자이너 있지? 제일, 높은 디자이너, 톱 디자이너, 그 구찌의 높은 디자이너가 전체 총괄한 디자이너가 새로 오고 나서부터는 구찌가 완전 달리고 있는데 20%에서 30%의 성장을 이뤘어. 그리고 샤넬이 내가 기가 막혀서 샤넬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 뭐 화장품이건 뭐 면세점 가던 아니면 가방 가격이든 올해만 4번인가 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엄청나게 잘 팔린 거야. 그래서 어느 백화점에서 샤넬 1등이더라고. 30% 가까이 샤넬이 성장을 했어. 그리고 발렌시아가는 신발이 잘 팔렸단 말이야. 어글리 슈즈라고 그래서 어글리 슈즈 열풍을 맨 앞에서 이끈 브랜드가 발렌시아가였어. 얘네들. 그리고 또 이런 대표적인 핸드백 브랜드 외에 불가리, 쇼메, 부쉐론 들어보셨나? 어쨌든 좀 고가의 주얼리 그 보석 브랜드, 준 보석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준 보석 브랜드들도 2%, 20%대 성장을 했고 자, 남자들은 좀 알 거야. 로망의 어떤 이제 시계니까 나는 태어나서 시계를 사실 사본 적이 없는데 파텍 필립, 롤렉스, 콘스탄틴 같은 완전 초고가 그런 시계 브랜드가 100% 이상,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지. 기가 막혀. 응? 왠 줄 알아? 왜? 자, 김병주 롯데백화점 해외 부티크팀 수석 바이어가 말을 했어.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품은 반드시 구매하는 가치 소비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대. 그래서
일단 남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고가 명품. 내가 들고서 나 명품 들었어 라는 거 보여주는 거. 과시용 소비. 그리고 가성비와 트렌드를 앞세운 인플루언서 브랜드. SNS, 뭐 인스타 이런 데서 뜨는 브랜드들 있잖아. 그런 브랜드들,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대. 어? 여기서 가치 소비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많이 들었을 텐데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 만족도를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거야. 응? 자, 보니까 자, 아까 표에서도 내가 설명을 했고 샤넬 11월부터 4차례나 가격을 인상했어. 비싸도 잘 팔리는 우리 경제학 용어인데 베블렌 효과라고 해. 그리고 비싸도 비쌀수록 또 잘 팔리는데 왜냐면 더 갖고 싶은 난 비쌀수록 안 갖고 싶더라. 나는 샤넬이 오를 때마다 어떤 슬픔이 생기냐면 또 멀어지는구나. 응? 그래서 얘네가 상위 1, 2위에 랭크했어. 가브리엘 호보백, 코코핸들, 보이클러치가 인기 품목에 올랐어. 자, 3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구찌, GG 마몬트백, 또 에이스 스니커즈 등이 인기 품목에 이름을 올렸대.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가방들을 사실 사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명품 담당하고 있는 기자이긴 하지만 인터넷 찾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왜냐? 몰라서 사본 적이 없거든. 자, 롤렉스. 내가 롤렉스는 구닥다리, 올드 패션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살 기회도 없었지만 롤렉스는 싫어한다 그랬어. 롤렉스는 저도 안 가져. 했으나 예전에 500만 원대 이런 첫 번째 제일 쌌던 모델이 그걸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이하가 없대. 다 10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야. 찌금 해서 올려서 벌써 제일 싼 게 1000만 원 이상이 돼버린 거야. 완전히 도망갔어. 나한테서. 근데 웃긴 게 3개월 이상 기다려야지 할 정도로 잘 나간대. 백화점 직원들한테 민원이 뭐냐면 싸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롤렉스 시계를 빨리 사게 해주세요래. 민원이. 그거는 뭐 샤넬도 마찬가지고 샤넬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에르메스 뭐 1년 3년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잖아. 사실 에르메스도 내가 매장에 가서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런 경험 못했으나 응? 자, 신세계백화점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중고가 제품이 외면받고 있는 사이에 고가의 럭셔리 제품은 잘 나가. 왜냐?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응? 이런 소비 성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래. 그래서 글쎄 특정 브랜드, 특정 상품에 쏠림 현상 없이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 자, 반면에 저렴한 거, 균일가 정책을 유지하는 롯데마트의 PB 브랜드, 온리프라이스라는 브랜드가 있어. 거기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아까 소비 양극화를 보여주는 거야. 아주 비싼 게 팔리는 거와 아주 싸게 팔리는 거. 출시 초기 지난해 4월에는 이 올리프라이스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월 평균 52만 명이었거든. 근데 올 6월 1년 좀 넘었지? 그 사이에 2배 이상이 됐대. 그래서 월 평균 100만 명이 이 제품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 중고가 제품은 고전을 변치 못했다. 이거 지면이 없어가지고 사실 못 샀는데 많이 폐업을 하고 많이 없어지고 해외에 나가고 계속 바뀌고 하고 있어. 내가 사실 되게 슬프더라고 이런 거 보면서. 응? 밤로스. 난 얘가 너무 좋더라. 잠깐만. 어머, 못 봤네. 일하느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번에는,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님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스쿨푸드 프리미엄 분식 시장을 열은 이상윤 대표님도 한번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고, 러시코리아 대표님도 다음 주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신세계 면세점이 오픈을 하는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서 얼마나 다양한
면세점 그 브랜드들이 입점이 됐는지도 또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는 레스케이프, 아까 신세계 그룹이 런칭하는 자체 부티크, 럭셔리 부티크 호텔 브랜드인 레스케이프 기자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어서 다음번에는 더 풍요로운 풍성한 정보와 뒷얘기를 가지고 돌아올게. 오늘은 고마워. 안녕. 희태야. Somebody